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본업이 바빠서 네, 유튜브를 잠시 소홀히 했는데요. 저의 유튜브 채널 잊은 건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떤 영상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너무 귀한 특별한 게스트께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영상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촬영하게 된 분은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구창회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공부하신 노하우,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로 일하시는 경험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과 나눠주시고 싶으시다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몇 차례 시리즈처럼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변호사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최선을 네. 다해서 예,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구창회라고 하고요. 여기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에 있는 멍크 윌슨 만델라라고 하는 펌에서 지금 특허 관련한 쪽, 특허 출원하고 이제 소송 관련 쪽에서 수석 변호사를 일하고 있는 구창회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근데 처음부터 지금 특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패턴 네. 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타이틀이 최근에 변호사로 바뀐 거죠. 패턴 어터니로. 예.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로 로스쿨 졸업하고 나면 변호사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 변호사가 되게 되신 계기, 이전의 경력 같은 거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저는 엔지니어 학교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199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국에 있는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모르겠네.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말씀드린 됩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국에 있는 대기업? 네.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의 대명관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뭐냐 그 전국계 통신회사인 화웨이,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통신회사인 블랙베리 그래서 연구원 생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원 생활 마친 게 2013년도에 끝나고 그때 그 블랙베리에서 근무할 때 이제 저희 팀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반이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 특허를 쓰거나 이런 표준화 회의 소위 알고 계시는 뭐 LT, 뭐 3GPP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5G, 4G 제품을 만들기 위한 표준화에 참여해서 컨트리뷰션 발표하고 상대방의 사람 기술을 협의하고 네고시에이션하고 싸우기도 하고 코드 적고 이런 일을 하는 엔지니어가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이 그 사람들이 특허를 만드는 변호사가 50명 정도 있어요. 근데 뭐 1대1로 한 명씩 붙어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변호사가 아, 엔지니어링보다는 특허 쪽으로 길을 바꿔보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 그게 된 계기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패턴 바를 준비해서 패스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로펌에서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한 10년 됐습니다, 올해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페이턴트 바라는 거랑 저희가 보통 아는 미국 바시험이랑은 다른 거죠? 다르죠. 패턴 바가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 시험 보고 할 때만 해도 패턴 바 처음에 시험 봐서 펄스 트라이얼에 패스하는 패싱 레이시 40%가 안 됐었어요. 음. 그것도 제 기억에 이제 100문제를 50문제, 50문제 나눠서 3시간씩, 3시간씩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시험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고 미국 여기 변호사들 중에서도 패턴 어턴이라 그러면은 걔네 이제 스마트 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패턴 바를 따로 준비해서 해야 되고 물론 이 그냥 스테이트 바가 있어요. 변호사 되는 것도 이렇게 좀 별도의 자격증을 또 하나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페이턴트 바는 페이턴트 에이전트가 되는 시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예전에 한번
페이턴트 에이전트이셨다가 로스쿨로 가셔서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이 한번 저희 채널에 나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 네. 변호사님, 특허 에이전트, 페이턴트 에이전트랑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 하시는 페이턴트 어토니의 일은 혹시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 페이턴 에이전트는 오로지 특허 출원, 근데 여기 페이턴 프로지큐션만 할 수 있고요. 패턴 어토니는 패턴 프로지큐션하고 트레이드마크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패턴 리지게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턴 펌을 만들려면 패턴 어토니가 돼야 되고 패턴 에이전트는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패턴 어토니들이 그 출원 쪽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특허청, USPTO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패턴 트레이드마크 오피스를 상대로 이제 일을 할 때 USPTO에서는 패턴 에이전트나 패턴 어토니나 차이 없이 똑같은 그 상대방 에이전트로 취급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이게 한국과 조금 이제 다른데요. 어토니들에도 패턴 바를 따로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패턴 에이전트, 패턴 라이센스를 또 받아야 되고요.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 한국 변호사님이시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 변호사가 되면은 변리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갖게끔 네. 있죠. 예. 엑스포트가 약간 있고요. 예. 패턴 에이전트와 패턴 어토니가 차이가 있고 하나 더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포지션도 이 특허를 다루는 펌 안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패턴 바를 패스를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 라이센스는 없지만 원래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좋아가지고 기술적 자문을 얻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도 패턴 어토니나 패턴 에이전트와 똑같은 일을 하세요. 하지만 음.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걸 걸고 할 수가 없어요. 레지스트레이션 넘버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사람들이 작업을 한 거를 패턴 에이전트나 패턴 어토니가 다시 한번 리뷰해서 마지막 파이널레이즈에서 나갈 때는 패턴 어토니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나 패턴 에이전트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세 가지의 등급, 등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세 가지 부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특허 관련된 업무를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허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페이턴트 에이전트, 그리고 페이턴트 어토니, 그리고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는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문서가 본인 이름으로 나갈 순 없지만 그 특허와 관련된 거를 뭐 분석하거나 리뷰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고 그러면 페이턴트 에이전트랑 페이턴트 어토니의 업무 약간 차이가 물론 이제 막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로펌에서 뭔가 대우가 다르거나 이런 게 좀 많은가요?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질문인가요? 이게 그렇죠. 패턴 에이전트하고 패턴 어토니하고는 일단 대우가 좀 다르고요. 급여 차이도 있긴 하죠. 근데 그 페이턴 프로지큐션하는 측면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턴 에이전트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 백그라운드가 그쪽 엑스퍼트가 되게 많거든요. 뭐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페이턴 어토니 하시는 분들은 어토니 라이센스는 있지만 테크니컬 엑스퍼트 하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펌해서 이렇게 약간 특허 펌해서 약간 컴펜세이트 해가지고 급여를 좀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하긴 하는데 보통 봤을 때 로펌은 어토니죠. 그 어토니가 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보는 약간 차이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이공계이신 분들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페이턴트 에이전트 또는 페이턴트 어토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페이턴트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나 뭐 요건 같은 게 필요할까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턴 에이전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구글 사이트에 페이턴 USPTO OED 맞습니다. USPTO OED라고 하는 걸 서칭을 하시면은 페이턴 바를 볼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미국 특허청에서 여기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졸업했으면은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오르메이크를 시험 볼 수 있는데 그 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수학과, 전자계산학과 이런 쪽 졸업한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케미스트리하고 피직스, 그 화학하고 물리 과목은 아마 최소 3크레딧 이상을 들어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네, 뭐 수학과 졸업하신 분이나 전자계산학과 뭐 이런 거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화학이나 물리를 안 들으신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네. 그런 분들은
미국의 이제 컬리지 스테이션 같은데 등록하셔가지고 그 과목을 수강하셔서 크레딧을 받으면 첨부하면 특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은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다시 로스쿨에 가셔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시다가 페이턴트 에이전트가 되셨다가 다시 로스쿨에 가셔서 이제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시고 특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건데 이공계 쪽 전공하신 분이 페이턴트 쪽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인데 페이턴트 어터니가 되고 싶으신 경우 그거를 혹시 좀 나눠서 접근 방식이 다를지 또 의견을 듣고 완전히 싶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 이공계를 졸업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 어떤 어토니에 대한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있으시다면 저는 특허 변호사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 변호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하시고 싶은 분 중에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게 페이턴트 어토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음. 실제로 페이턴 어토니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 백인들보다는 인도, 중국 이런 사람들 많고요. 저희가 상대로 하는 미국 특허청의 그 이기재미는 심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인디안 아니면 음. 차이 계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공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 컸죠. 이공 계열 쪽 졸업하신 분이라면 특허 변호사로 고민해 보실 수 있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급여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이공계가 아니라면 실제로 특허 변호사로서 그 출원 업무에 일을 하시는 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패턴 바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그렇다고 그 패턴 바를 봐서 패스를 하시더라도 이공계열 쪽에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저는 지난번에 그 안 변호사님하고 웨비나 하다가 참석하신 분들하고 분분하고 좀 얘기했었지만 그냥 가까운 학교에 그레이드랑 레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컬리지 스테이션에도 가서 이공계열 디그리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공계열 출신이 아니라면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의 어느 학교든지 컬리지 스테이션도 괜찮아요. 근데 가서 이제 이공계열 관련된 디그리 하나 받아가지고 가시면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200% 이상 높아집니다. 네. 저는 완전 문과라서 그쪽은 예전에 보면 JD 졸업 그리고 major in 뭐 science, engineering 이렇게 하면서 아예 요구하는 점수, 그러니까 학점 기준이 굉장히 낮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학점이어야지 우리 로펌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이공계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성적은 좀 낮아도 괜찮아. 그냥 지원해도 돼. 이렇게 써 있어서 다르다 생각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말씀하신 이공계 백그라운드라는 게 학부만 나와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뭐 석사, 이게 박사까지 하는 가능합니다. 학부 경우가? 나와줘도 충분하고요. 일단 그 라이센스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좋고 그다음에 더 학력이 높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죠. 석사, 박사, 그러니까 박사 학위 받고 특허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탑 레벨. 탑 레벨이라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하는 스펙상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쪽 분야에서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 근데 실제로 참 여기 약간 그 어폐가 있는 게 문과 나오신 분들이 패턴 리지게이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공계열 출신이 아니세요. 네. 그분은 어떻게 가게 되셨죠? 그렇고 그 패턴 그 리지게이션 하는 분들은 언어학, 뭐 아트 전공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페이턴트라고 하는 기술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아, 비전문가인 주리들한테 저자한테 얼마만큼 잘 설명하느냐가 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코치에 가서 막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자기 기술에 빠져가지고. 네. 근데 비전공자, 인문계열 나온 사람이 그걸 듣고 알기 쉽게끔 설명하면 그게 훨씬 더 어필되죠. 그래서 소송, 리티게이션 하시는 분들은 특허 변호사, 이공계열이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단, 영어가 엄청 잘 되느라 원어민 수준이어야 된다. 그런 게.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지금 저희 첫 번째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미국의 특허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변호사님이랑 여러 가지 영상 만들 건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미국 로스쿨 JD 과정을 하셨던 이야기와 미국 로스쿨 미국 바시험을 준비하셨던 과정에 대한 것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